안녕하세요. 신중년을 위한 라이프 코칭 강의를 진행하는 양현주 코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칭이 무엇인지, 코칭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필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가족 또는 직장 동료들과 소통을 잘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코칭 대화 중에서도 소통 능력을 키우는 방법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코칭의 기본 전제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에 자신만의 고유한 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코칭의 기본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고유한 잠재 능력을 끌어내서 삶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또 열정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코칭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심리 상담과 코칭 대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보통 심리 상담은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심리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지만 코칭은 앞으로 내가 가고 싶고 이루고 싶은 미래 시점에 포커스를 둔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 컨설팅이 있는데요. 컨설팅은 전문가인 컨설턴트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하죠. 반면에 코칭은 고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코칭 대화란 누구든지 코치의 마인드와 코칭 기술들을 배워서 대화에 의도적으로 적용했을 때 그것을 코칭 대화라고 말합니다. 코칭 대화와는 반대 개념으로 지시적인 대화가 있는데요. 두 사람 관계에서 한쪽 사람이 상대방보다 우위의 힘이나 권위를 가진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수직적인 대화 방식입니다. 보통 무거운 직장 분위기 또 자녀와 대화가 없는 가정에서는 혹시 내가 또는 우리가 수직적인 대화 방식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합니다. 직장이나 단체의 리더들 혹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일상생활에서 수직적인 대화 방식이 아니라 코칭 대화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사회와 문화는 아마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까지의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수평의 대화 방식보다는 위계적인 방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표현을 억압하는 집단 문화 방식이 지배적이었기에 구성원들 간의 수능적이고 관습에 얽매인 대화 방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요즘 조직 내에서 기존 세대와 소위 MZ세대라는 젊은 세대와의 문화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문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죠. 오늘날과 같은 정말 큰 변혁의 시대에 조직 내에서의 창의성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아무리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해도 잘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약 리더가 코칭을 배우고 모든 사람은 온전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코칭 신념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주변 에너지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 스스로의 사람을 보는 안목도 달라지게 되죠. 나와 대화를 또 나누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직장의 부하 직원이나 또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로 보이는 새로운 안목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귀한 존재로 대한다면 부하 직원이나 또 자녀, 그리고 나와 대화하는 내 주변 사람들 누구든지 자기 확장성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람들 스스로도 놀라운 창의성과 열정, 주도성을 발휘하면서
자신만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마법과도 같은 코칭 대화 기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마법과도 같은 코칭 대화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 시간에 이은 경청 기법입니다. 경청 기법은 대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그런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외로 경청을 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하면서 혹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교감하는 시간이 하루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흔히 식당이나 찻집에 마주 앉은 가족 또는 연인들을 보더라도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서로에게 집중하고 대화하기보다는 함께 앉아서 각자의 휴대폰에 콜을 받고 있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가족을 떠나서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부의 정치인들을 보면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딴 곳을 바라보는 장면을 연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의 몸은 여기에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누구든 악수를 할 때는 정중한 마음이 담긴 시선으로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상 대화에서도 상대의 말에 주의와 관심을 온 몸으로 기울이면서 끈기 있게 들어주고 반응해주는 경청의 자세는 발전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밀턴 메이어로프의 경청이라는 시를 같이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경청한다는 것이 어떤 태도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경청, 밀턴 메이어로프. 다른 사람을 도우려거든 친구여. 마치 그대가 그의 세계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과 그의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네. 그의 세상은 그에게 어떤 모습인지를, 어떤 방식으로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지를, 삶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그 사람은 무엇이 되기 위해 분투하는지를, 성장하기 위해 그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그 안에서 감지하기 위해 그의 세계 속으로 그대는 들어가야 한다네. 정말 진정으로 이런 경청의 자세를 경험한 분 혹시 계실까요? 우리가 상대를 진정으로 경청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청을 받으면 현존, 즉 지금 현재에 존재하게 되죠. 이것을 프레젠스라고 하는데요. 이 프레젠스, 현존이라는 단어가 다소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시를 한번 보실까요? 이 시는 그 사람이 경험하는 현존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역시 밀턴 메이어로프의 시입니다. 프레젠스, 현존.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주는 이 시간, 나는 더 이상 홀로 있음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으로 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주는 당신이기에 나는 당신 안에서 이해됨을 느낍니다. 당신이 여기 내게 머물러 주므로 나는 당신이 날 돕는 것을 느껴요. 지금 내 자신 그대로의 모습을 당신이 알기 원하기에 내가 당신의 마음에 그렇게 소중히 비춰짐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 주어서 나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머물러 줌으로써 나는 내 마음을 당신에게 더 열어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음을 누릴 때 나는 자신과
나의 세계를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당신은 내 말들을 귀담아 경청하고 실제적인 언어로 되돌려 주기에 그 말들이 고유한 빛깔과 향기를 띠면서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제 나는 내 말들의 참 의미를 맛보며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것이 바로 경청을 통해서 나와 상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순간을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경청을 잘하기 위한 기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러 페이싱 기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경청 기법 중 하나인 미러 페이싱 기법은 대화 중에 상대방과 친밀감을 갖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미러는 영어로 거울이죠. 말 그대로 내가 상대방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말하는 상대의 자세, 그리고 호흡, 몸 동작, 표정 등을 마치 거울로 비추듯이 반사하며 듣는 사람이 자기의 신체 움직임으로 따라하는 겁니다. 무엇을 맞추느냐? 상대방 음성의 높낮이를 맞추고 에너지와 톤, 색깔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상대가 지나치게 이를 의식하지 않도록 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러 페이싱 기법, 우리말로 거울처럼 따라하기 기법을 사용하면 듣는 사람은 말하는 상대에게 집중할 수 있고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이 나를 환영하고 있구나, 또 내 말을 관심 있게 잘 들어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돼서요, 상대가 더욱 신이 나서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이 진심으로 그 사람의 신념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신념은 뭘까요? 그 사람의 바로 생각과 가치지요. 여기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는 다를 수 있지만 틀린 것은 없다라는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상대의 생각과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상대는 편안하고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쭉 펼쳐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메러비언의 법칙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앨버트 메러비언이 연구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인데요. 특히 짧은 시간에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된다, 이런 직종의 분들이 교육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시각적 이미지가 대화 전달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요. 시각 이미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세, 용모, 복장, 제스처 등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 또 더불어서 상대방의 얼굴 표정, 몸짓,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무려 비중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청각은 목소리 톤, 음색, 억양, 이 영향이, 청각의 영향이 바로 38%. 그리고 나머지가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체에서 받는 영향이 7%라는 거죠. 물론 이 실험은 제한적인 실험 방법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엇보다 비언어적인 대화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다음 한번 또 기법을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백트래킹 기법입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말의 내용과 의도를 정확하고 명백하게 교류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됩니다. 특히 업무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거나 소통되어야 하는 업무 환경에서 이 백트래킹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이런 경험 해본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요? 상사가 또 혹은 윗분들이 지시 자체를 굉장히 모호하게 하는 그런 경우 말이죠.
이때 부하 직원은 분위기와 기세에 눌려가지고 상사에게 되물어보지도 못하고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만 하고요. 돌아와서 혼자 몇 날 며칠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가 하는 말이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서 반복하기, 또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들려주기, 또 상대가 말한 내용 중에서 불분명한 내용을 질문해서 명확하게 하기, 또 듣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꿔서 확인을 받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대화 중 깨어있기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의외로 상대방이 말할 때 딴 생각하기, 그리고 건성건성 듣기, 또는 상대방이 말한 주제와 관련된 내 얘기하기, 그리고 많이 들어주려고 했는데 내 말을 됐네 하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이렇게 대화가 처음과 달리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결과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삶과 존재를 인정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존재를 알아봐주고 삶에 좋은 에너지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진정한 대화를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고요. 또 서로의 의식이 충분히 깨어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의 존재를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듣기가 코칭 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그래서 보다 많은 관계와 대화에서 우리가 경청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 관계는 굉장히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있기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깨어있기를 한 단계 넘어선 경청 기법이 바로 적극적 경청입니다. 적극적 경청은 상대가 말한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상대의 주관적 의견이나 또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의 감정, 그리고 그 감정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의 욕구까지도 모두 알아듣기 위해서 적절한 확인 질문이나 공감이나 혹은 이해를 표시하면서 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한 작가이자 유명한 의사소통 전문가인 버지니어 사티어는요, 이것을 빙산 탐색 치료법이라고 불렀고 이러한 심리치료 기법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사티어는 사람들의 감정 표현에 주목을 했어요. 이 사람은 특히 가족 내에서 가족들이 서로 어떻게 자기 감정들을 표현하고 또 상호 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만의 고유한 의사소통과 행동 패턴을 만드는지를 살폈습니다. 여기에서 이분은 일명 빙산 메타포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분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누는 대화, 그리고 신체적인 행동, 이러한 것들은 수면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사실 드러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 아래에 거대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드러나지 않은 그 사람의 감정, 생각, 기대, 열망이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처음 만나면 너 MBTI가 뭐야? 이런 얘기 많이 나누죠.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데요. 우리가 어떤 상대를 대할 때 심리 유형 파악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의 대화 성향을 파악하면서 상대 의견을 이해하고 또 그 아래 감정을 알아차리고 또 그 아래 욕구까지 알아차린다면 금상첨화의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이번 시간을 정리하면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기본적으로는 상대를 향한 호기심과 격려, 신뢰의 태도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다양한 코칭 대화 기법을 사용해 상대의 말을 경청한다면 마침내 코칭 대화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적극적 경청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느끼며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바로 적극적 경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